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가 시작된 첫날 뉴욕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공공기관과 관광명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참에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에 영국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유대인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이 아이스 단속으로 구금된 뒤 송환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던 중 다른 여객기와 충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 업무 정지가 시작된 첫날 발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 지난 1일 밤 뉴욕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델타 항공 자회사인 엔데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다른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Their right wing clipped our nose in the cockpit. Damage to our windscreen. 두 여객기에는 조종사 포함 각각 32명과 61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무원 1명만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간 첫날 발생했습니다. 항공 관제사는 필수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근무하지만 업무정지가 길어지면 항공 여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re having a trip today and we're really terrified, but from what I understand, the essential services are still going to be working. Hopefully that's the air traffic controllers. 셧다운 여파로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셧다운 때문에 공무원 수천 명이 해고될 수 있다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Look, it's likely going to be in the thousands. These meetings would not be happening if the Democrats had voted to keep the government open. 민주당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화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셧다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관측 속에 미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셧다운의 여파로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까지 문을 닫아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참에 민주당 지역의 예산을 삭감하고 연방 공무원도 대거 해고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의회의사당 방문자 센터 앞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폐쇄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주요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립공원도 다음 주부터는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교통, 항공,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전체 연방공무원의 35%에 달하는 약 75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셧다운 사태 중단을 위한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수십억 달러의 의료 서비스 예산을 요구했다며 극좌 세력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Chuck Schumer is listening to the far-left radicals in his own party because he's terrified of a primary challenge. 반면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정부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behaving, somewhat erratically in an unconventional fashion in the context of the government shutting down.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의 중요 사업 예산도 대폭 보류 또는 삭감했습니다.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농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많게는 140억 달러, 약 20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농가들이 본 피해와 비교하면 크게 적어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문제로 피해를 입은 미국 농가들에게 1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사이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최소 14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앞으로 몇 달 안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를 농가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And we're going to take some of that tariff money that we made, we're going to give it to our farmers who are, for a little while, going to be hurt until it kicks in. The tariffs kick into their benefit. 무역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을 끊어버려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두 농가가 주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Currently, 25% of our soybeans grown in the United States, or if you see a soybean field, 1 out of every 4 rows of soybeans goes to China. Right now, China has purchased 0 soybeans. 하지만 중국이 브라질 등으로 수입처를 돌려버린 상황이어서 협의가 되더라도 수요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farmer, especially myself included, is we don't want aid payments. We want to work. 또 지원금이 손실을 막는 정도에도 빠듯할 전망이어서 트럼프 정부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농업 지역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약 80억 달러,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후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에너지부가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환경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이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곳은 캘리포니아, 뉴욕, 하와이 등 16개 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을 맞아 많은 신도들이 모여있던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유대교 회당 앞에 무장한 경찰과 구급차로 가득합니다. 현지 시각 2일 오전 9시 30분쯤 영국 맨체스터에서 한 남성이 유대교 회당 앞에 모여있던 신도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고 유대인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The driver of the car was seen then to attack people with a knife. He was wearing about his body a vest which had the appearance of an explosive device. As soon as I heard shots, I did say, "Oh my God, that are shots." Yeah. Then we heard plenty of sirens.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는데 안전을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은 유대교 최대 명절인 대속죄일로 당시 예배를 위해 많은 유대교 신도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이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급히 귀국했고 전국 유대인 회당에 추가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On behalf of the nation, I want to offer my condolences
to the families and victims affected. 영국에선 최근 반유대주의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들도 유대교 커뮤니티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성명을 통해 유대교 최대 명절인 욤 키푸어에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지역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아이스 단속으로 구금 송환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세베나 지역을 지역구로 둔 버디 카터 연방 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배터리 공사 완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될 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며 송환 조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법은 지켜야 하지만 구금자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고 일부 비자나 여권 문제는 재발급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세바나 인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아이스 단속이 이루어져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여 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산림소방국에 따르면 현재 주 전역에서 11건의 대형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500채가 넘는 주택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요 도로도 통제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 시즌이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23만 7천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주 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짙은 연기와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허리케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안가에서 7번째 주택이 붕괴됐습니다. 허리케인 이멜다와 움베로토로 인해 강력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아우터뱅크스 지역 해안가 주택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6채가 붕괴됐으며 어젯밤 1채가 추가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당 지역 주택들은 이미 거주는 불가능해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 침식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 추가 붕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는 7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약 50만 대를 판매해 2분기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7,500 연방 세액공제가 9월로 만료된다는 소식에 구매 열기가 몰렸습니다. 판매 호조의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 약 2% 상승했고 CEO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 약 7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 육군 장관이 북한과 중국을 모두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로는 드론을 꼽았는데 최첨단 무기 체계를 한반도에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육군의 정책과 예산 등을 총괄하는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올해 2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가 북한과 중국 어느 쪽에 대한 것인지를 묻자 이런 답을 했습니다. For both threats, this partnership that has lasted so many decades is vitally important. 두 위협 대응을 한국군에 의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역할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와 달리 대중 견제에도 무게를 싣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으로 보입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현대전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드론을 꼽으면서 중국이 드론 1,300만 대를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드론 등을 요격해 방어하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 IFPC가 배치된 가운데 대중견제를 위해 한반도에 최첨단 무기 체계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And we want to put our most exquisite equipment in the hands of our soldiers here and our allies. And so I expect a lot more of that. 주한미군엔 지난달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공격용 드론 리퍼 부대도 창설됐습니다. What it will require is a deep partnership with our ROC allies and the manufacturers and the technology companies in the area. We desperately need to be able to work with them. 드리스콜 장관은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나서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드론을 연구, 생산, 운영하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낸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 건데 처음으로 중계를 허용한 내란 재판부는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이 신문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열린 내란 혐의 공판은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번째 재판인데 절반이 넘는 1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한 겁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 이익이 커 걸석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호전되고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돼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다. 어제 공판에 참여한 특검 파견 검사들은 모두 검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형사사법 체계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다음 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이유라고 경찰은 밝혔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짙은 남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체포영장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경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대선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에서 4월경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인 소환 통보였고 등기를 수령한 적도 없다며 오늘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 6회의 출석 요구 및 출석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서 잇따르는 혐중 시위에 대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광객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격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민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명동거리, 외국인 관광객이 즐비한 이곳에서 중국을 겨냥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보름 이내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위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혐중 시위에 이재명 대통령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하는 시위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는 시점인데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 같은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권장하고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증오, 욕설 등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근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혐중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고 비판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는데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경찰은 오늘 개천절 집회에 혐중 구호 사용 제한을 통보하고 국가정보자원관련 화제가 중국과 관련 있다는 음모론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혐중 시위와 관련해 자국민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엄정히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치솟았는데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3,500을 넘어서는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약 1시간 만에 1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리며 3,56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93.38포인트, 2.7% 상승한 3,549.21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500선을 넘은 건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장중 3,400선을 돌파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약 3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새벽 뉴욕 증시가 악화한 고용 지표를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재료로 소화하며 강세로 마감한 데다 삼성과 SK그룹이 오픈AI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한 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장중 삼성전자는 4년 9개월 만에 9만 원선을 넘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SK텔레콤도 포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패키징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추석 연휴로 인한 장기 휴장 리스크를 무시한 채 증시가 달아오른 양상인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매년 코스피는 10월 달에 되게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 바로 돌아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의 추세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힘써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입장권 1차 판매가 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약 450만 명이 추첨에 응모했으며 당첨자들은 며칠간 정해진 시간대에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추첨과 선착순 판매가 이어지고 공식 재판매 플랫폼도 운영됩니다. 가격은 $60부터 최대 $6,700 이상까지 책정됐으며 FIFA는 처음으로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동적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25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의료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의료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는 오는 25일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검진이나 진단을 받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올해는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쓸 거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갖고 돌아가시면 저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치매와 우울증 검사, 혈당, 혈압, 유방암 검사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원하는 한인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내일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건강보험 유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이 겨울방학 동안 한국에 연수를 갈 미국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교육원은 한국 유학 진입 기회를 넓히고 한미 간 교육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 한국의 강원대와 경복대, 서경대 등 학교로 연수를 가길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한다며 오는 24일까지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가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대학생으로 한국어 능력 보유자 50명이며 한국 관련 활동 경험자나 수상 경력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프리 90번과 94번 아웃바운드 전 차선이 전면 개통됩니다. 일리노이주 교통국은 추수 감사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공사 일정이 앞당겨졌다며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익스프레스 레인은 오는 11월까지 폐쇄되며 일부 진출입 램프는 추가 보수 작업을 위해 순차적으로 닫힐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로렌스빌에서 2025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은 슈가로프 밀스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보다 더 넓어진 장소에서 열리며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 K-팝 아이돌 그룹인 빅오션과 트로트 여왕 가수 김혜연 씨,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스의 케빈 우 씨를 초대 가수로 참가하며 유명 셰프 정지선 씨도 음식 만들기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대한민국 특산물들도 선보이고 태권도 시범과 사물놀이, 합창 등도 열립니다.
10월 2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